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다시 새롭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동일한 환경에서 그래서 요번에 더 수업의 질을 한번 높여보기 위해서 이런 드로잉 패드도 샀는데 야, 생각보다 드로잉 패드에서 이렇게 글 쓰는 게 참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잘 써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니, 되게 잘 써지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예쁘게 써지는 게 참 어려워서 어쨌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데는 이렇게 판사처럼 직접 이렇게 준비된 PPT를 제가 이제 수업 영상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이 부분, 혈액형, 특히 ABO식과 RH에 대한 원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원리들이 상당히 많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전과도 융합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좀 난이도 있는 부분의 문제들은 우리 하겠죠. 어쨌든 오프라인 수업 때,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 때 또 다양한 수행평가와 함께 또 문제를 한번 여러 가지로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과 난이도 있는 문제들에 대한 훈련도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ABO식과 RH의 혈액형 원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함께 보고자 하는 이 원리가 바로 ABO식 혈액형. 이것은 무엇에 대한 사례, 왜 여기서 갑자기 나오냐? 그 이야기는 이 ABO식이라는 혈액형 안에 항원항체 반응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원항체 반응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혈액형에 있는 항원항체 반응에 대한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 알다시피 네. 그래서 지금 요것이 바로 A형입니다. A형. A형이고 그리고 요게 B형, AB형, O형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게 이제 유전에서 먼저 나오지만 A라는 유전자와 유전자도 A형을 나타내는 A라는 유전자와 B라는 유전자, 이 B라는 유전자는 서로 우열이 같죠. 그래서 이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우열의 법칙 이런 걸로 유전에서도 배우지만 A와 B는 우열이 같기 때문에 이게 A형이 있다고 A가 있다고 그러니까 A와 B와 우열이 만약에 달라서 A가 우성이면 B형은 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우성의 원리 이런 것도 우리 중학교 때 좀 배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전자는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정자 쪽, 그러니까 아빠 쪽에서 하나 받고 여자 쪽에서, 그래서 엄마 쪽에서 하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전자형을 보면 이게 지금 A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전도 살짝 건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얘는 사실은 AA와 그죠? AO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가르치면 뭐보다는 뭐가 A와 B가 우열의 법칙으로는 우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O가 있으면 얘는 무슨 혈액형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죠? A형이 나타나죠. 그럼 얘는 뭐가 있겠어요? 그죠? 얘는 B와 BO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얘는 AB형이 있는 거고 얘는 O인데 O는 사실 뭐라고 나타내야 되냐면 O라고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응집원이라는 게 바로 뭐냐? 이 적혈구를 응집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얘를 다른 말로는 항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원이라는 것은 얘는 한마디로 뭐로 인식할 수 있는 녀석이냐면 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라워요? 우리 적혈구를 적으로 인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적혈구가 왜 적이야?
안 되잖아요. 그죠? 적혈구 적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집소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혈장 성분에 녹여져 있는 이 응집소를 바로 우리가 저번에 배운 얘를 항체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방어 무기예요. 그래서 얘는 방어 무기입니다. 그래서 항체 성분이에요. 항체 성분이 항원을 원래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혈액 같은 경우는 적혈구를 공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몸인데.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응집원이 만약에 무슨 응집원을 가지고 있으면 A형의 응집원을 가지고 있으면 응집소는 A 응집소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무슨 응집소를 가지고 있냐? 베타. 그러니까 비응집소예요. 한마디로. 이걸 이제 베타라고 쓰는 겁니다. 응집소는. 그래서 베타 응집소. 그래서 서로 교차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서로 공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체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스페시픽하다고 그랬잖아요.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얘는 세모인데 얘는 네모잖아요. 그죠? 얘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얘는 응집원 B예요. 응집원 B. 응집원 B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이제 보다시피 당연히 비응집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 무기는 A, 알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스페시픽하게 뾰족하게 얘는 공격할 수 있게 생겼지만 얘는 못 공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체적으로 들어있다라는 거. 근데 AB형 같은 경우는 응집원이 뭐와 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뭐 심각한 건 없습니다. 어쨌든 응집원 A와 응집원 B를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집소는 이게 뭐 전부 항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알파 항체와 그러니까 응집소 알파와 베타는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가지고 있으면 공격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좀 가려져 있지만 B는 응집원이 없어요. 응집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응집소는 오히려 뭐와 뭐를 다 가지고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얘는 알파와 베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집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둘 다 가지고 있는. 이게 혈액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누구한테는 혈액을 소량이라도 어쨌든 자기 같은 혈액형끼리는 당연히 줄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이형인 서로 다른 혈액형끼리는 어떤 데는 아예 못 주고 어떤 데는 소량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 원리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이따가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혈액형 판정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혈액형 이 판정에 대한 것들은 실험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거는 뭐 실험적인 거라기보다는 실생활에 서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가 원리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제가 직접 실험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좀 여건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정말 그런 항상 그 그런 실험을 하시니까 그런 의료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그래서 한번 혈액형 판정하는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번 또 소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함께 한번 이해를 꼭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혈액형 판정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실험을 하는지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다시피 각자 이거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일단 A형이다. A형이면 반드시 응집원 뭘 가지고 있냐 하면 응집원 A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B형인 경우에는 응집원은 B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응집소는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그죠? 응집소는 서로 교차돼서 가지고 있죠. 근데 이 항원항체, 이 혈액형 판정에서는 응집소는 가지고 있는 응집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 요 혈청이라는 항A 혈청 요런 게 중요합니다. 요건 뭐냐? 요거는 여러분들 혈액형 검사하러 갈 때 파란 시약, 노란 시약
투명한 시야 이런 거 이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보통 항 A 혈청 같은 경우는 파란색 시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부러 말하는 혈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응집소 알파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뭐가 들어있는 항체 알파가 들어있는 항체 알파만 들어있는 혈청을 만든 거예요. 파란색. 그런데 이름을 항 A 혈청이라고 부릅니다. 왜? 항 누구랑 공격한다? A를 공격한다. 그래서 항 A 혈청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표준 B형 혈청이라고도 합니다. 오, 반대네요. 왜 표준 B형 혈청일까요? 그죠? B형에 들어있는 혈청, 그러니까 항체라는 거예요. B형에 뭐가 들어있는데? B형에 응집소 알파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교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들 헷갈려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그냥 항의 혈청 A가 들어있구나. 항체 알파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반대로 보겠어요. 표준 A형 혈청 반대로. 그래서 표준 A형 혈청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있냐면 베타. A형에는 베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항 B혈청 B를 공격한다. 베타. 응집소. 확실히 머리를 확 해서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A형이다. 응집원 A가 들어있어. 그러면 항 A 혈청 넣었어. 너무 쉽죠? 당연히 공격해야죠. 공격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응집 반응이 일어납니다. 공격을 해서 혈액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응집을 시키는 거예요. 응고랑은 또 달라요. 응고는 우리가 피가 멈추게 하는 게 응고고 얘는 응집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뭐 서술형 나올 때 응고, 응집 헷갈리지 마세요. 얘는 응집, 항원항체 반응은 응집 반응입니다. 응집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항 B혈청을 넣었을 때는 알파 응집소를 넣었기 때문에 A와는 서로 결합하지 않죠. 원래 있는 상태. 이해되시죠? 그럼 B형일 때는 반대로 항 B혈청을 넣었을 때가 응집이 되고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AB형은 둘 다 응집원이 어떻게 보면 A와 B가 둘 다 있기 때문에 혈청을 넣으면 A를 넣어도 응집되고 B를 넣어도 응집되는 이런 현상. 그렇지만 O형 같은 경우는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응집이 되지 않는, 둘 다 응집이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혈액형 판정에 대한 이 실험, 이거는요, 요번에 오프라인 때 수행평가, 이거는 실험 10점짜리, 이거는 꽤 점수 있는 수행평가로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 여러분들이 먼저 이론도 잘 준비를 해두시고, 이쪽은 얼마든지 또한 하드하게 우리가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보통은 이제 응집이 안 될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피가 얼큰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뭐 특별히. 근데 이제 응집이 되게 되면 얘네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덩어리 져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응집이 되는 모습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번 해보면 다시 한번 여기다가 한번 이제 써보고 한번 끝내보면 항 A 혈청에는 제가 뭐가 들어있다고 그냥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여기다 이렇게 무조건 써놓으세요. 항 A 혈청은 알파항체, 알파항체가 들어있구나. 항 B에는 베타항체, 베타항체가 들어있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딱만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항 A 혈청, 알파항체 A와 응집한 플러스 응집해야 하네요. 당연히 하죠. 얘는 응집 안 하죠. 그 다음에 얘는 응집 안 하죠. 항 B, B와 응집하죠. 그 다음에 AB형 당연히 응집하죠. 그 다음에 얘도 응집하죠. O형 응집 안 하죠. 응집 안 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잘 정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나중에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까지 배운 것들을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A와 B와 A, B와 O 혈액형의 적혈구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혈구 그림에 요거는 A 항원, 그리고 얘는 B형, B 항원이죠. 그래서 그리고 얘는 항원 A와 B가 다 있고요. 그리고 O는 없네. 그래서 항원이 없죠. 항체는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타입 A는요, A 항원이 있다라면 항체는 반대로 안티 B가 들어있고 여기는 A가 반대로 들어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죠?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항원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안티바디 없습니다. 여기는 둘 다 있기는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서로 혈액을 어떻게 주고받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래서 이거는 B형.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B형인 사람에게 A형의 피를 주입을 시켰어요. 아까 보셨죠? 그래서 B형이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쵸. 이 A형의 피에는 여러분들 항원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B형의 피를 주입한 B형의 어떻게 보면 A 항체가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RH형 혈액형입니다. 우리 RH형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RH형도요. RH형도 RH 플러스가 있고요.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플러스 같은 경우에만 항원이 있습니다. 항원이. 그리고 당연히 안티바디는 없습니다. 마이너스는 항원이 없어요. RH 항원이 없어요. ABO식은 따로예요. ABO식은 있어요. RH는 없어요. 근데 얘는 항체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엔 없어요. 근데 얘가 계속 없는 게 아니라 생깁니다. 그래서 항원, RH 항원에 뭔가 주입이 되거나 이런 주입이 됐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바로 뭐냐? 저가세포층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유인물에도 나오지만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저가세포는 어떤 때 생기냐? RH 플러스인 남자와 RH 마이너스인 여자가 만날 때입니다. 근데 RH 플러스가 생길 때입니다. RH 플러스 첫째가 생길 때는요. 첫째 RH 플러스 혈액형이 생길 때는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RH 마이너스인 여성이 RH 플러스인 아기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 피가 유입이 돼서 항체가 생긴 거예요. 아까 항체가 처음엔 안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항체가 생겼어요. 네, 항체가 생겼어요. 근데 두 번째 아이를 갖게 되면 그 항체가 누구를 공격하는 이 아이를, 얘는 둘째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이를 공격하게 되는, 그래서 죽게 되는 이런 것들을 저가세포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는 요새는 이제 미리 약을 처리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유전과 관련해서도 살짝만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아까도 똑같습니다. RH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플러스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RH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얘가 우성이에요. 우성입니다. 그래서 뭐 RH 플러스 얘를 그냥 우성인 거를 대문자 H라고 한번 쓰겠습니다. RH 플러스를 나타내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RH 플러스 나타내는 건 그러니까 대문자 H도 이렇게 돼도 있겠고 요거까지는 다 뭐가 나타나겠어요? 얘는 RH 플러스를 나타내겠죠. 근데 RH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것은 H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RH 플러스인 남자와 RH 플러스인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이 둘이 아이를 낳았을 때 RH 플러스가 나타날 확률은 몇이 될까요? 그죠? RH 플러스가 나타날 확률 당연히 이거는 이제 분리의 법칙 나중에 이제 또 유전에서도 배우겠지만 분리의 법칙을 통해서 알다시피 근데 요 첫 번째 케이스는 무조건 RH 플러스만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죠? 이 두 번째 케이스는 50%. 그래서 RH 마이너스도 나오고 RH 플러스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 RH 플러스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래서 RH 플러스가 이렇게 나오더니 무조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올 수 있는 유전자 형은 무조건 요거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RH 플러스가 나오는데 이게 첫째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정상이에요. 근데 RH-인 몸에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RH 항체가 생긴 거죠. 그래서 RH 항체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RH 플러스가 딱 아이를 갖게 되면 적이네! 라고 생각해서 RH 항체가 팍 공격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둘째 아이가 죽는, 유산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바로 저가세포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RH에 대한 원리. 대부분 우리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많아요? RH.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뭐를 가지고 있냐면 RH 플러스를 대부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대부분 RH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RH 플러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RH 플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여성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 RH 플러스인데 여성이 RH 마이너스야. 나 이것 때문에 결혼하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RH 마이너스면 조심하시긴 하셔야 되겠죠. 특히 둘째 아이가 가지려고 할 때 둘째 아이가 특히 첫째 아이가 RH 플러스라면 그럼 둘째 아이가 생길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물론 미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새는 이제 애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학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원리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좀 심화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도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 이 탐구, 그래서 이번에도 탐구 활동 과제입니다. 이 탐구 활동 과제이자 출석 체킹 과제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서도 나타나지만, 네, 그래서 교과서에도 나타나지만, 요 감염성 질병의 치료제, 그래서 백신들 개발한, 그래서 치료제 백신을 이제 따로 어쨌든 좀 구분했는데,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100% 막 치료가 되거나, 어쨌든 얘도 이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중국 의학자 투유유, 네, 투유유, 굉장히 아주 수수하게 생긴 우리 아줌마. 근데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셨죠. 그래서 항말라리아 효능에 관심을 가지고 그 성분을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우리 말라리아 치료되는 아르티미네신인 요 성분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개똥쑥, 이름도 굉장히 강력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치료제가 나왔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거의 60%나 줄은. 그렇지만 100% 치료가 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첫 번째 질문은 말라리아 외에도 치료제 개발로 발병률이 크게 감소한 감염성 질병이 무엇인지, 저번에는 왜 치료가 잘 안 되는지 오히려 이런 쪽이었다라면, 왜 백신을 만들기 어려운지 이런 쪽이었다라면, 지금은 치료제로 인해서 확 줄은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이 소아마비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죠, 어쨌든. 그래서 이 폴리오 바이러스, 이것에 대한 백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소아마비 외에도 백신의 개발로 어, 바이러스가 어, 이렇게 줄은 이런 좋은 사례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새 워낙 이 바이러스와 병연체, 면역, 워낙 핫이슈인 부분이라서 좀 길게 잡고 수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여러분들이 심화 탐구도 꼭 하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와 이 면역 이쪽은요 가장 흥미있고 관심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유망한 이쪽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도 심화해서 발표할 것들은 찾아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면역 효과도 좋아지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운 혈액형의 원리 이런 것들을 잘 좀 정리를 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수업 과제와 여러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